이제 마지막으로 장하진 후보의 후보자 주도 토론이 있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현역 의원이시니까 조영태 후보님께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본인이 발의한 법안에도 반대 버튼을 누르셨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네. 예. 장애인 복지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시고도 반대 버튼을 누르셨다고 누르셨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네. 내가 발의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셨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제가 발의한 게 아니라 공동 발의한 거죠. 네, 공동 발의해도. 네, 이제 오재세 네. 의원이라고 네. 우리 당 동료 의원이 이제 발의해서 이제 공동 발의에 서명을 해줬던 건데요. 네. 나중에 이제 그걸 심의하는 과정에서 네. 당시에 장애인 동료 의원들이 계셨어요. 네.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양면성이 있고 오히려 장애인에게 피해를 줄 염려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반대를 던진 거지 모르고 한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의원들이 네. 법안 발의를 할 때는 공동 발의를 하는 경우가 많이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공동 발의를 네. 했다가도 공동 발의했다 그래서 그걸 꼭 찬성만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발의할 때 공동 발의하실 때는 신중하게 기해야 모든 되는데 세부 사항을 검토하고 물론이죠. 하셨어야 하지 그런데 않나 하는 생각이 그거를 듭니다. 이제 공동 발의하는 경우에는 이제 원칙과 취지에 동조하면 이제 되게 공동 발의를 많이 합니다. 네. 하는데 나중에 이제 그 당사자들의 설명을 구체적으로 들어보면 네. 아 이러다가 오히려 장애인들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 오히려 장애인들에게 불편과 부담을 끼칠 수가 있겠다. 네. 이렇게 할 경우에는 반대로 할 수가 있고 저는 그걸 반대했던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참여정부의 정책 가운데 가장 잘한 정책을 제가 여성가족부 장관일 때 실시한 보육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보육 예산이 국비, 지방비 포함해서 8천억이었던 예산을 제가 2조 9천억까지 약 400% 제 임기 동안에 증가를 시켰습니다. 당시에 차등 보육료 제도, 영아기본보조금 제도를 실시해서 오늘날 무상보육의 기조를 확실하게 구축한 것이 저 장하진입니다. 박혜자 후보는 보육정책을 확 바꾸시겠다는 네. 정책을 내놓은 것을 봤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표준 보육 비용으로 무상보육을 실시하는 것이 당론입니다. 네. 박혜자 후보께서는 현재의 보육료 단가와 표준 보육 비용의 단가를 네. 3세, 4세, 5세를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제 표준 비용 그 보육 단가는 이제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한 4만 원, 5만 원 이렇게 이제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보다 그 문제가 된 것이 보육 정책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 보육은 가장 기본적으로 잘할 수 있는 것이 부모 이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설에서 아무리 잘해도 그 부모만큼 보육을 잘할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보육 정책은 지나치게 보육을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밀어내고 있는 정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그래서 오히려 가정에서 보육을 진지하게 할 수가 있고 또 가정에서의 역할을 담당해 주는 것이 실제로 보육료를 절감할 수 있는 저는 방안이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박혜자 후보가 네. 복지행정의 전문가라고 해서 제가 그런데 정책을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정치학과 행정학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복지정책의 틀을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행복을 낳는 복지 전문가 그러시면서 보편적 서민복지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셨거든요. 네. 제가 알기로는 서민복지는 새누리당의 대표적인 선별적 복지정책입니다. 서민복지라는 것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복지인데 보편적 서민복지의 뜻이 저는 무엇인지 복지 전문가로서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장 후보께서는 네. 여성부 장관으로 여성가족부 업무를 담당하셨지만 네. 저는 복지 업무를 직접 170여 가지가 넘는 복지 업무를 현장에서 다뤄본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실제 잠깐만요. 직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지 업무를 제가 담당했다는 것을 저도 말씀을 드리고요. 만큼의 전문가인데요. 네. 이제 예를 들면 표준 보육 비용에 대해서도 지금 설명을 네. 하시지 않으셨고 지금 조금 전에 송재선 후보가 질문하신 건데요. 네. 주부수당 네. 또는 여성 친화적
직장, 일자리 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앞으로 우리나라는 맞벌이 부부 시대입니다. 네, 맞벌이 맞습니다. 부부가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최상의 복지입니다. 무엇보다도 노동시장에 취업을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스웨덴 저는 같은 이렇게 나라는 생각합니다. 80%가 여성 취업을 하고 정책의 있습니다. 핵심은 결국은 여성 아니 정책의 제가 질문을 핵심은요. 드리는 네. 겁니다. 예, 주부 수당이나 여성 친화적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반여성적인 정책입니다. 주부들을 가정에 묶어놓고 일자리를 갖지 않아도 거기에 수당을 준다고 하는 건데 그 뜻을 제가 이해를 하지 못하겠어요. 일자리를 갖지 않는데 수당을 준다라는 뜻이 아니라 네. 여성 정책 핵심은 한쪽에서는 경력을 계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성으로서의 모성도 지켜주는 것이 국가 정책의 근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성과 경력은 양자가 조화를 이루는 정책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 참여에 대한 정책은 지금까지도 우리가 추진해 왔고요. 네, 그러면 또 그렇게 가야 보육시설에 됩니다. 보내고 있는 아동에게 네. 0, 1, 2세에 대해서 영아 보조금을 주고 계시는 것은 양육수당을 주고 계신 거는 알고 계십니까? 네, 양육수당 아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죠. 네, 그러면 사실은 양육수당 외에 어린이가 3세가 되면은 모두가 다 지금은 80%가 보육시설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 보육수당을 정부에서 정말 확산을 박기자 하면서 교수께서 반대로 어떤 문제가 나타났냐면 네. 시설에 보내지 않아도 될 아이들까지도 부모가 네. 전부 다 시설로 보내게 만드는 그러한 그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그 우리 장 후보께서 생각을 하셨으면 합니다. 보육정책에서는 0, 1, 2세 영아는 부모가 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네, 그런데 예, 우리나라 그렇기 정책은 때문에 2세 아동에 대해서 지금 먼저 보육료를 지급을 했지요. 양육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0, 1, 2세에 대해서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는 아동에게는. 그리고 3, 5세에서는 거의 모든 어머니들이 취업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 시대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부수당을 별도로 주자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에 정말 그것이 보육 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한다면은 지금 민주당의 보편적 보육 정책에 장 후보님께서 굉장히 지금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것 중에서 그런 사실은 어떤 게 있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0%를 이제 간 넘어섰습니다. 네. 그런데 50%를 넘어섰는데 현실적으로 그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50%에 가까운 여성들은 사실 그 취업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주부들로서 가정에 있다고 해서 노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12세 미만의 아동을 셋 이상 양육하는 경우에는 대단히 큰 보육에 책임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노인 부양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동에게는 양육수당을 준다고 했는데 네. 거기에 모든 주부들이 일자리를 갖고 맞벌이 부부를 해야 되는데 주부수당을 주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우리 장하진 후보의 후보 주도 토론이 이제 모두 끝났습니다. 예, 잠깐만.